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데이터 저장 및 압축 파일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일한 구조의 데이터 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구조의 데이터 결합에서는 구조가 동일한 데이터를 위아래로 이어붙이는 PD concat 함수의 활용법을 다룹니다. 2주차 실습 파일 3.ipynb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불러옵니다. 먼저 하나의 엑셀 파일 내에 여러 시트를 합치는 예시를 설명하고 이어서 폴더 내에 있는 여러 개의 CSV 파일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치는 확장된 사례를 단계별로 파일 목록 가져오기, 필터링, 반복문으로 불러오기, 최종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은 구조가 동일한 데이터를 위아래로 이어붙이는 concatenate 방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시트 내용은 달라도 각 시트의 열 형태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판다스의 concat 함수를 사용합니다. concat은 concatenate의 약자입니다.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concat은 앞서 본 엑셀 파일처럼 시트 1, 2, 3이 있고 열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내용, 즉 정보가 다를 때 사용합니다. 이때 concat을 이용하면 이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의 엑셀 파일 안에 연도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데이터가 여러 시트에 나뉘어 저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매출, 2024년 매출, 2025년 매출 시트가 있고 각 시트의 열 구조, 예를 들어 날짜, 상품명, 수량, 금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PD concat 함수를 사용하면 이 시트들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합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한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엑셀 파일의 모든 시트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온다. 불러온 데이터 묶음을 PD concat 함수를 이용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친다. 일단 실습 파일인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을 df_al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는데 파일을 불러오면 여러 시트가 있고 그 시트들이 모두 df_all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담겨 있는 것들을 콘캣을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PD 콘캣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담은 리스트나 딕셔너리의 값들을 전달하면 마치 여러 개의 서류 뭉치를 차례대로 쌓아 하나의 큰 서류 뭉치로 만드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직으로 결합해 줍니다. 이그노어 인덱스 트루 옵션은 각 파일의 기존 인덱스를 무시하고 합쳐진 데이터 프레임에 0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덱스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df all이라는 것이 딕셔너리 오브젝트라고 나옵니다. df all은 결국 여러 시트의 데이터 프레임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df all이 모든 시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df라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주는 것이 이 코드입니다. 콘캣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df를 보면 모든 데이터가 합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입을 보면 관측치가 468개가 됩니다. 즉, 모든 시트의 데이터를 합쳤을 때 총 468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0개, 50개, 100개가 있으면 콘캣을 이용해서 모두 합쳐주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다음으로 샘플은 랜덤 샘플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만든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무작위로 50개를 추출합니다. 이 숫자는 바꿔주면 됩니다. 20개로 하면 20개를 줍니다. 헤드는 맨 앞, 테일은 맨 뒤를 보여주지만 좀 더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샘플로 지정하면 됩니다. 샘플 메서드를 사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원하는 개수만큼의 행을 추출하여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중간 부분이나 특정 패턴에 편중되지 않은 좀 더 대표성 있는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은 뒤에 숫자를 조절하여 원하는 만큼의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노트북입니다. 여러 시트를 합쳤다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파일을 합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한 파일 안에 시트가 여러 개인 것이 아니라 폴더 안에 여러 개의 CSV나 엑셀 파일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폴더 안에 파일 1998, 파일 1999 같은 형태로 파일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앤 파일스 폴더에 가보면 여러 개의 CSV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불러와서 합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는 라이브러리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로깅 라이브러리와 정규 표현식, 레귤러 익스프레션스를 다루는 RE 라이브러리, 그리고 데이트 타임을 불러옵니다. 로깅을 불러오는 이유는 작업한 것에 대해 더 많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프로세스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 목록 가져오기, OS list dir을 사용해 특정 폴더 안에 모든 파일 및 폴더 이름을 리스트 형태로 가져옵니다. 원하는 파일만 필터링하기, 가져온 파일 목록에서 합치고자 하는 파일, 예를 들어 CSV로 끝나는 파일만 골라냅니다. 반복문으로 파일 불러오기, 필터링된 파일 목록을 순회하면서 각 파일을 pd read CSV로 불러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후 이들을 하나의 리스트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최종 결합, pd concat을 사용해 리스트에 담긴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합칩니다. 먼저 데이터 앤 파일스 폴더 안에 있는 여러 파일 중 불러올 파일의 확장자명을 CSV로 지정하는 등 기본적인 환경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OS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OS는 보통 폴더와 관련된 작업을 담당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여기서 OS list dir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를 폴더 경로에 적용하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명의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이 리스트를 files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정규 표현식, 즉 패턴 매칭을 이용합니다. files에는 모든 파일명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파일만 추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필요한 확장자명은 CSV이므로 CSV 파일만 가져오도록 합니다. 파일스 리스트 안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RE search를 이용해 특정 패턴에 맞는 파일만 찾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패턴은 .csv $인데 정규 표현식에서 점은 임의의 한 문자를, $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합니다. 즉 .csv로 끝나는 파일을 찾아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working files라는 새 리스트에 다른 확장자 파일들은 무시하고 CSV 파일만 담기게 됩니다. 실행해 보면 데이터 앤 파일스 하위 폴더 안에 파일이 몇 개 있었고 그 중에 몇 개를 추렸는지 보여줍니다. 이 워킹 파일스 리스트에 파일이 몇 개 있는지 포맷을 이용해 number of files to be imported, 파일 개수와 같이 출력합니다. 여기서 대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워킹 파일스 리스트에 담긴 파일의 개수입니다.
이 부분은 변수이므로 워킹 파일스 리스트에 있는 요소의 개수, 즉 len 값을 여기에 넣어주라는 의미입니다. len 값이 4이므로 결과적으로 4가 출력됩니다. 그 다음 데이타임을 이용해 작업 시간을 잴 수 있고 파일을 합칩니다. 4개의 CSV 파일이 있는데 워킹 파일스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리드 CSV로 읽어온 다음 합칩니다. 그 다음 몇 개의 관측치가 합쳐졌는지 로그를 남깁니다. 이것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개수를 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을 측정했으므로 현재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면 소요 시간이 나옵니다. 실행해 보면 1초도 안 걸리고 156개의 관측지가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파일로 나뉘어 있던 데이터가 합쳐져서 156개가 된 것입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156개가 맞습니다. 랜덤 샘플로 10개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엑셀 파일로 내보냅니다. 파일은 앞서 지정한 save pass와 save name으로 저장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CSV 대신 스타타나 엑셀 파일을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제에서는 CSV로 보여드렸지만 엑셀 파일은 리드 엑셀, 스타타 파일은 리드 스타타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기본 코드에서 읽어오는 부분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합칠 때는 if문을 이용해 조건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확장자가 CSV나 TXT면 read CSV, XLSX나 XLX면 read XL, DTA면 read STATA를 사용하라는 식으로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앞서 CSV로 지정했으므로 read CSV 부분이 실행되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지만 만약 XLSX로 지정했다면 read XL 부분이 실행될 것입니다.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폴더 안에서 특정 이름 규칙을 가진 파일만 골라 하나의 데이터로 합치는 작업도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폴더 안에 4개의 파일이 있을 때 전부 합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파일만 가져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20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숫자 2개가 오며 CSV로 끝나는 파일이라는 패턴으로 검색하면 조건에 맞는 2개의 파일만 가져오게 됩니다. 정규 표현식은 이처럼 상당히 유용하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일한 구조의 데이터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서로 다른 데이터의 기준 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